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수학TV입니다. 오늘은 단원별 핵심 문제 대표값과 삼포도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자료 중에서 중앙값이 가장 큰 것은, 중앙값이라는 것은 작은 자료값부터 시작해서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간에, 만약에 홀수 개이면 가장 중간에 한 개 남게 되는데 그 하나를, 가장 중간에 남는 하나를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료가 짝수 개면 두 개씩 지워 나가면 가장 가운데 두 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두 개의 평균을 구해 놓으면 그게 바로 뭐냐?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서 두 개씩 이렇게 지워 나오면 가운데 2하고 7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의 평균, 그럼 2 더하기 7, 9, 2로 나누면 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4.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번도 두 개씩 지워 놓고 나면 가운데 5.5 평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씩 이렇게 지워 놓고 나면 3하고 5니까 4가 되는 것이고, 역시 두 개씩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4.5, 그 다음에 가운데 5로서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럼 중앙값이 가장 큰 것은 뭐가 되느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은 재범위의 10일 동안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것인데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각각 세 가지를 구해 가지고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다 합해야 됩니다. 자료를 다 합해서 10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합해 보시기 나옵니다. 합해 보면 74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분의 74, 그래서 평균은 7.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B는 중앙값은 어떻게 되느냐? 중앙값은 자료들을 일단 먼저 나열을 새로 해야 됩니다. 작은 값부터 세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6이 두 번 있으니까 66, 자료를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7은 지금 보니까 세 번 있네요. 그죠? 7은 세 번, 그래서 7, 7, 7. 그 다음에 8은 보니까 총 4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 8,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 자, 이렇게 우리가 자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B의 값보다는 C의 값을 먼저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C는 최빈 값이니까 최고로 빈도가 많은 것, 그러니까 많이 나왔었던 자료, 그러니까 8이 4번 나왔으니까 최빈 값은 그렇죠?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의 값은 중앙값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10개니까 양옆에 4개씩 이렇게 없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가운데 7하고 8이 남는데 두 개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2분의 15니까 7.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소관계는 A보다는 B가 더 크고 B보다는 C가 더 큰 상태.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정원이가 5회에 걸쳐 치른 수학시험의 성적인데 평균값과 최빈값이 같다 그랬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다 합해서 5로 나누면 될 텐데 최빈값은 보니까 지금 87, 77, 85, 91 어느 것 하나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x의 값이 만약에 87이라고 한다면 최빈값은 87이 되는 것이고, x가 77이 된다라고 하면 최빈값은 77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x의 값이 곧 최빈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5분의,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들을 전부 다 합해야 되니까 87 더하기, 그 다음에 x 더하기 77,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1,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인데 이게 최빈값과 같다 그랬는데 최빈값은 x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최빈값이 바로 결정이 되니까 곧 최빈값은 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5를 곱해주고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면 되는데 87과 77, 85, 91 이 4개의 값을 전부 다 합하면 얼마나 나오느냐? 340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변에다 5를 곱했으니까 5x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항을 하면 4x, 변수 쪽 먼저 쓰면 4x는 340. 그럼 x의 값은 얼마나 나오느냐? 8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8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자료에 대한 대표값으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쭉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그 다음에 또 12,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7, 148. 자, 이렇게 나타나서 이걸 전부 다 평균을 구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148이라는 값이 나머지 일반적인 값보다 과다하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구해버리면 여기에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중간에 뭐 계산을 지금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4, 50, 한 5, 60 정도쯤에 선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이 커져버리면 곤란하니까 평균은 이 자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채빈 값을 쓰려고 하니까 가장 빈번히 나온 값은 12가 그럼 채빈 값이 되게 되는데, 이건 이 자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작은 값인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앙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두 개씩 이렇게 지워 나오고 나면 15와 19,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면 그나마 자료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값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다음 표는 어느 반 학생 6명의 몸무게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편차는 별량에서, 그렇죠, 별량에서 자료의 값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뺏는 값입니다. 그렇죠? 자, 평균을 뺏는 값인데, 그러면은 편차의 합은 항상, 그렇죠, 제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차의 합은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x, 그 다음에 10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게 제로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 둘이 합하니까 4고 합하니까 14, 그럼 x 더하기 14 마이너스 5는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의 값은 계산해서 넘기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의 몸무게를 구하라고 하는데, C라는 편차는 평균보다 9점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단위가 킬로그램이니까 평균보다 9kg이 낮습니다. C는. 그래서 68kg에서 9kg을 빼주니까 59kg. 그래서 C의 몸무게는 59kg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다음 표는 정연인의 모든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운동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렇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뭐냐? 분산입니다. 그러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했으니까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렇죠? 편차는 별량에서, 그러니까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뺏는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편차를 구해야 되고, 편차를 구하려고 하면, 그렇죠,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5명의 학생의 운동 시간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m이라고 하면 5분의 자료 값들을 전부 다 합해 주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합해 보면 35가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7이 됩니다. 7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편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 정연이의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10에서 7을 빼니까 3이 되는 것이고, 소연이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마이너스 1. 동일한 방법으로 제로,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편차의 합이 제로가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면 편차의 합은 제로가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편차를 제곱시켜 보겠습니다. 제곱시키니까 9,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1, 3, 3은 9.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냐?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이 자료 5개의 평균이니까 5분의 다 합해주면, 그렇죠, 20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하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4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5개의 별량의 평균이 7이다 라고 하니까, 평균이 7이니까 총합은 7, 5, 35, 그렇죠, 35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관계식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더하기 x 더하기 8 더하기 y 더하기 10,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되느냐? 35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느냐? x 더하기 y는 10이고 합하니까 22. 22가 이항되어져서 빼주면은 1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3이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차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분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평균이 얼마냐 하면 평균이 7입니다. 그렇죠? 7. 그러면 편차를 구해보면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니까 4에서 7을 빼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7이니까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7이니까 3.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을 시켰는 걸 평균시켜 주니까 5분의, 그리고 자료들을 제곱시켜 보겠습니다. 3, 3은 9,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3, 3은 9. 자,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4.2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에 5를 곱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제곱, 요 계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4x 77이 49.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14y 역시 77이 49. 그리고 난 다음에 9하고 1하고 9, 1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2 곱하기 5, 5 곱하기 4.2 하니까 21이 되네요. 그렇죠? 21. 그리고 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14y니까 마이너스 14로 묶어내고 나면 x 더하기 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9, 49 두 개 합하니까 98이 되는 것이고, 98이랑 19랑 두 개 계산하니까 117이 되겠네요. 그렇죠? 117은 21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xy의 값이 아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입니다. 그렇죠? 두 개 합했는 값이니까 우리는 이 값을 구하면 되고, 첫 번째 x 플러스 y는 여기서 13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3을 집어넣어서 바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계산해서 이항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느냐? 8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8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세 개의 별량 ABC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데 각 별량마다 2배에서 4를 뺏는 것, 그 2A-4, 2B-4, 2C-4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분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개념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핵심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계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보면은 n개의 별량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분산을 s제곱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각각 자료들마다, 그러니까 별량들마다 A배를 해줘서 B를 더해줬다면 전부 다 똑같이 A배하고 B를 이렇게 더해줬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은 당연히 A배 해주고 B를 더했는 만큼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분산은 더하거나 빼는 데는 영향을 받지를 않고 곱해주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 얼마의 영향을 받느냐?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분산 자체를 S제곱이라고 했을 때 곱해준 게 A면은 A제곱배만큼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씩 곱해졌을 때 A제곱을 분산에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하고 빼는 것은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에서 본다면 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 편차가 3이니까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자료들마다 보면은 2가 지금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2가 곱해졌으니까 2의 제곱배만큼 분산에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9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49, 36. 그래서 정답은 36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니까 꼭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A 모둠의 학생은 8명. 자, 이 학생은 8명이 있고 A 모둠은, 그 다음에 B 모둠에는 1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평균은 지금 현재 같은 상태인데 분산이 지금 A 모둠 8명은 분산이 16이고
비모둠 12명에 대한 분산은 4인데 전체 학생 20명에 대한 영어 성적의 분산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8분의 A 모둠의 편차의 제곱의 합, 이 지금 얼마가 됐느냐 하면 분산 16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B 모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분의 B 모둠의 편차의 제곱의 합. 자, 이렇게 했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4가 나왔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구해보면 A 모둠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8 곱하기 1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 곱하기 16 계산해보면 12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 모둠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4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20명에 대한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산은 20명이니까 20분의 편차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합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8 더하기 4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0분의 176이 되는 것이고 계산하면 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8.8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다음 표는 A, B 두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은 보니까 80, 80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럼 표준 편차의 값이 지금 보니까 B반의 표준 편차의 값이 더 큽니다. 표준 편차의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분산의 값이 더 크다는 뜻이고, 분산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은 편차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편차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멀리 자료들이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표준 편차가 더 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을수록, 즉 평균 중심으로 모여 있을수록 우리는 분포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억 보면은 A, B 두 반의 성적의 산포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산포도라는 게 뭐냐? 별량들이, 자료값들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그게 바로 뭐냐? 산포도거든요. 그러면은 A, B 두 반의 성적의 산포도는 비교할 수 있다. 그렇죠? 표준 편차의 값을 비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균이 같기 때문에 어느보다 어디가 더 우수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것은 보면은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고르다. 고르다라는, 성적이 고르다는 것은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럼 A반의 표준 편차가 더 작기 때문에 A반이 더 고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D것이 일단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얼은 보면은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A반보다 B반이 많다. 이건 잘 모릅니다. 평균이 80점보다 더 높은 애가 많은지 아니면 아주 낮은 점수 쪽에서 더 많았었는지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판단하기 어렵고 확실한 거는 기억하고 D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음별 핵심 문제 대표값과 산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